2019년 저의 첫 셀프 소송,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죠. 개인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6개월 정도 걸려 판결을 받았지만 이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될 뻔했습니다. 2022년 또다시 개인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2019년과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결국 동일한 실수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라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여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을 맡겼는데 제가 19년도에 했던 실수와 동일한 실수를 한 채로 판결을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는 소송만 신경 쓰고 집행까지는 신경 쓰지 못한 결과입니다. 제가 저의 전자책에서도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채무자 특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개인 사업자인 김계동에게 1000만원의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는 김계동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소장에 피고의 이름을 김계동, 주소를 김계동의 사업장 주소로 적었습니다. 법원은 A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을 김계동의 사업장 주소지로 송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본 김계동과 소송을 통해 다투었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A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김계동이 법원의 판결대로 1000만원을 주지 않아 A는 김계동의 국민은행 계좌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는 소송에서 이겨놓고도 압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채무자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에서 김계동이라는 고객이 딱 한 명일까요? 수십, 수백, 수천 명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김계동인지 특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민번호로 말입니다. 제가 상대방의 주민번호 그리고 집 주소를 알아낸 방법은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입니다.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 우리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는 상호 및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연락처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표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를 알고 있으니 이를 소장에 작성하면 당연히 송달이 될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 후 강제 집행 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에 소장에 작성된 피고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를 피고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집 주소로 정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주민번호와 집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니 관할 세무서에서 정확한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고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해당 사업자의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법원으로 보내달라는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소장을 먼저 제출한 뒤 재판부에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도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세무서로 이를 보내고 이를 받아본 세무서에서 법원으로 회신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회신된 서면을 보고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면 됩니다. 먼저 전자소송 로그인 후 우측 끝 진행 중 사건을 클릭합니다. 사건번호 체크 후 민사소송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회를 클릭하면 하단에 민사소송 사건이 나오고 메뉴에서 이동을 클릭합니다. 이동을 누르면 창이 하나 펼쳐지는데 우리는 지금 해당 사건에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니 소송 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밑으로 좀 내리면 증거 신청서 관련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문서 작성 및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사건 기본 정보를 보고 내가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사건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는 이미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고인이 피만 지어줍니다. 대상기관 및 명칭은 피고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소개를 클릭, 전국 세무관서 클릭, 지역으로 찾기를 클릭 후 여기에서 사업장 주소지를 입력하여 관할 세무서를 검색하면 됩니다. 저는 의정부 세무서였습니다. 대상기관 주소는 조회된 세무서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피고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인적사항 모두 적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구 대상과 기간의 경우 저는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최근 1년으로 입력했습니다. 사용 목적에는 피고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적습니다.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첨부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첨부합니다. 서류명에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적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한 뒤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첨부 서류 목록에 첨부가 됩니다. 여기에서 서류명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고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왼쪽 서류 목록에서 첨부 서류도 클릭하여 확인을 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하단 이상 없음 체크 후 확인을 누른 뒤 전자서명을 하면 제출이 됩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원하는 단계로 이동 후 수정을 합니다. 저는 19년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소장을 제출 후 같은 날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의정부 세무서로 제출명령 등본을 송달하고 의정부 세무서에서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회신된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 표시 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